그러면 유벤투스 팬이 보는 콘테 감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되게 좋은 감독이다. 사실 유벤투스 팬들은 콘테 사실 에이즌 이제 스타디움 가면 큰 별 있고 별 밑에 레전드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고 뭐 델피에로, 뭐 마르조, 블라티니, 지다탄. 그러면 팬들은 야 콘테 이름 빼라. 빼. 아 콘테 빼. 한국에 있는 유벤투스 팬들은 알레그리 감독은 전술적으로 떨어지는 감독. 중원 삭제. 알레그리 맨날 말하는 게 축구는 간단한 거다. 뭐 전술 뭐 쓸데없어. 유벤투스 모토는 우승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다. 그거 말고는 뭐 아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탈리아 쪽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능성은 이탈리아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수도 있다. 유벤투스는 저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호날두 때문에 놓친 거예요. 맞아. 솔직히 그때 이미지가 좀 사실 안 좋아졌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상황을 자 2부 시간입니다. 일단 피자가 깔렸어요. 네, 일단 한번 건배하고 그 애들이 이제 알베르토 형의 어떤 그 반응을 보고 싶었나 봐요. 이탈리안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그리고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고 그래서 이걸 시켰거든요. 솔직하게 알베 형은 뭐 괜찮다 아니면 좀 별로다. 아메리카노는 우리도 많이 마셔. 아 그래요? 아메리카노 이탈리아 말이에요. 미국식. 근데 왜 약간 에스프레소 말고 이런 건 좀 별로다 이런 어떤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드는 거. 괜히 그런 거구나.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테 전부 다 이탈리아. 다 이탈리아. 전부 다 이탈리아에서 생긴 메뉴니까. 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애들을 커피에다가 물 추가해가지고 미국식 아메리카노 그런 말 생겼고. 근데 그거는 먹는다. 아니 커피는 본인의 취향 아니고. 야 이건 드라마의 폐해야. 그래. 빈센조에서 이제 송중기가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먹는다. 이거 커피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알베 형 나왔었던 우리나라도 요즘 에스프레소 바가 많이 생겨서 그 사실은 콘파냐가 아니라 콘빤나가 더 뭐 많이 그 영상 보고서 아 그렇구나 했었거든요. 콘빤나. 우리나라에 처음 그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92년도 막 이럴 때 92년? 뭐 자댕 뭐 무슨 그래 조그만 커피. 커피 전문점들이 우죽수 막 생긴 거야. 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량진에 학원가 있었거든. 노량진 학원가 있었는데 뭐 자댕 뭐 이런 게 1,000원이야 1,000원 커피가. 이게 일종의 체인점처럼 막 생겼어. 자댕부터 해서 여러 개가. 또 어떻게 해서 하다가 학원애랑 소개팅을 하게 된 거야. 딱 갔지. 딱 갔더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니까 커피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치. 이제 막 갓성이니까. 집에서는 내가 커피 그냥 우리 때는 그냥 커피 이렇게 좀 넣고 믹스 커피에서 섞잖아. 프리미엄 넣고 막. 그래. 설탕 두 스푼, 맞아. 두 스푼 이렇게 해서 그냥 먹었지. 맞아. 둘둘둘 아니면 셋둘둘이야. 그러니까 잘 몰랐지. 그래서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에스프레소 딱 있는 거야. 그때는 에스프레소 뭔지 몰랐지. 근데 왠지 이름이 멋있어.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그랬지. 소개팅 하는 또 여자애는 그걸 안 하고 에스프레소 드시는구나. 평상시에 제가 에스프레소만 먹습니다. 되게 멋있는데? 그랬더니 거기 종업원이 에스프레소요? 그거 맞아요? 하나인데 유만한 잔에 딱 주는 거야. 간장동지 같은데. 내려서 이렇게 딱 나왔지. 그래서 처음 해보고 맛보라고 이거. 그렇구나. 갑자기 시식 타임 막 이러면서 딱 놓고 좀 있다가 이거 놓고 얘기하다가 근데 에스프레소는 언제 줘요? 이거 쪽팔려갖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이제 바로 첫날 헤어졌지. 나가리. 헤어진 게 아니고 내가 차인 거지. 에스프레소 차이. 쟤 뭐지? 그럼 커피는 완전 취향이고. 커피는. 피자는 워낙에 이제 변형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파인애플 있는 피자 괜찮은가요? 야 아니네. 딱 봐도 이거 약간 나 표정이 아니야. 우리는 피자 만드는 셰프 따로 있어요. 피자는 아예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레스토랑 나중에 이탈리아 가시면 김민주 보러 갈 때 레스토랑 갔는데 파스타도 팔고 피자도 팔고 스테이크도 팔고 생선도 팔고 그러면 그건 맛없는 식당이에요. 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닭볶음탕도 팔고 순댓국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막. 다 아, 잡종이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피자 먹으러 갈 때 피체리아라고 피체리아. 피자만 판매하는 데 있어요. 거기는 피자 전문 셰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스테리아 그건 뭐예요? 오스트리아 식당. 식당 그냥 식당. 그러니까 가정식 식당. 아 가정식 식당. 가정식 백반이네 우리. 그런 느낌이네. 맞아. 그리고 피오렌티나 스테이크 유명하지 않아요? 그거 토스카나 쪽에. 아, 토스카나 지역만. 피렌체는. 그렇구나. 음식이 사실 이탈리아 너무 많으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너무 많고 맞아. 지방마다 다 너무 다르고 끝도 없는데 피자는 이런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탈리아도 지방마다 다 피자 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다르고. 나 이탈리아를 이상하게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그래요? 나라를 다 가봤는데 형 외국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탈리아를 안 갔으면 유럽을 가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뭐 폴란드 다 갔는데 러시아 뭐. 근데 형 이탈리아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못 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가는. 이탈리아 먼저 보고 다른 나라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 그랬어. 우리 와이프 이탈리아만 가다가 지금 다른 나라. 딴애 좀 가면 밋밋하구나. 아 예쁘긴 한데. 아니 나는 그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파리하고 로마하고 갈 거면 파리부터 간 다음에 로마를 가는 게 맞아, 낫다고. 맞아. 근데 나는 파리가 너무 좋았거든. 몽마르트 언덕에서 괜히 이게 막그 목말랐어? 에스프레소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먹고 그런 게 너무 좋았었거든. 근데 로마는 그냥 거기가 다 역사니까. 그치. 그냥 역사니까.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2부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리그나 아니면 이탈리아 축구 혹은 또 유벤투스. 이탈리아 하면 유벤투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 그럼.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맛있는데. 맛있나요? 이게 딱 먹었는데 이럴 수도 있지. 여기가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핫한 피자집이거든요. 애들 맨날 시켜 먹어요. 근데 저도 여기를 좋아해서 맛있다고 맛있어. 생각하는데 맛있네. 또 이탈리아 현지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맛있는데 피자 맛이야. 맛있지만 피자는 아니다. 피자. 그러니까 아예 다른 요리구나. 다른 요리 다른. 생각이 다른 거죠. 포카차 같은 우리한테 포카차 포카치아 빵, 포카차 빵 위에 우리 올리브 같은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위에 이것저것 다 올리니까 약간 이거 빵집에서 판매하는 포카차. 그리고 토마토 이거 좋은 토마토 소스 안 쓰는. 이탈리아 사람 토마토 다 들어가고 토마토 종류 너무 많아. 많고. 토마토와 맛에 민감해요.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가야 되면 유벤투스는 그럼 이제 유럽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집이 쭉 그 팀을 응원했다. 알베 형은 약간 그런 케이스였나요? 우리 할아버지 유벤투스 팬. 유벤투스 팬. 아빠 유벤투스 팬. 아. 나도 유벤투스 팬인데 남동생 2명인데 AC 밀란 팬이야. 베이비시터 때문에. 어릴 때 베이비시터. 부모님 맞벌이여가지고 우리 집에 베이비시터 있었는데 그 시터분들이 밀란 팬이었나 보다. 베이비시터도 그랬고 베이비시터 남자친구도 밀란 팬이어가지고 베이비시터 남자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주말마다 내 동생들 드리고 밀란 경기 보러 갔구나. 밀란 경기 산시로 보러 가고.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 근데 내가 이제 축구 선수 있으니까 주말마다 경기 있으니까 그죠? 못 가고 동생들만 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유벤투스 팬이 보는 요즘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콘테 감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되게 좋은 감독이다. 사실 유벤투스 팬들은 콘테 사실 에이즌 이제 왜냐면 사실 유벤투스 이제 칼초폴 이후에 망했다가 다시 오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콘테 감독이 와가지고 완전 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놨어요. 근데 콘테 감독 만들어놓은 팀은 9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콘테 너무 잘했다. 심지어 사실 콘테 우승을 했을 때 팀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공격수 뭐 마트리, 무치니치, 뭐 조빈코 아무도 모르는 마트리 생각난다. 마트리. 지오빈코도 생각난다. 아도인 있었고 뭐 진짜 이름이 없는 별로였는데. 그쵸 이름이 없는 그런 애들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콘테 진짜 잘했다 했고 그 다음에는 콘테 인터밀란 갔을 때 그때 3년 전에 약간 싸웠잖아요. 그 이후에 왜냐면 이탈리아 유벤투스 스타디움 가면 경기장에 가면 유벤투스 레전드들의 관련 뭐 사진이나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리고 스타디움 가면 크게 별 있고 별 밑에 그 레전드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고 뭐 델 피에로 뭐 마르조 뭐 블라티니 지다 다 있는데 그러면 팬들은 야 콘테 이름 빼라. 콘테 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지금은 뭐 그래도 콘테 대신 타케나르디 넣어라. 타키나를 좋아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콘테 너무 좋아하고 훌륭한 감독이다. 사실 지금 양력이 좀 약한 것 빼고는. 최고의 투엘이랑 한번 했으니까. 디알이 그거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안토타가 안 돼요. 결국에는 경질됐어. 맞아. 그 선물을 이걸 좀 사줘야 될 거야. 악력기 우리나라 쓰는 거 있잖아. 그 이소룡이 쓰는 거. 맞아. 아 콘테 지금 최고 이탈리아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유로 때도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영상 유명했어요. 유로 2016에 콘테 감독 이탈리아의 수비진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거 막 사람들이 짤로 올리고 아까 알베 형이 얘기했었던 대로 이탈리아 팀들이나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그때 되게 적나라하게 눈에 보였으니까. 우리 근데 사실 그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팀도 다 그런데. 그렇지. 유독 좀 눈에 튀었어.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 그때 유로컵 때 결승까지 올라가고 스페인한테 졌는데 그때 아마 주얼리그에서 스페인이랑 비겼었어 이때. 근데 스페인 팀 보면 샤비, 이니에스타, 부스켓 막 말도 안 되는 사람 있는데 우리는 진짜 뭐 자케리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수가 알만한 사람. 근데 매니아들만 알죠. 그런 선수로 스페인이랑 비기고 결승까지 갔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결승왕이 유로 2012였죠. 맞아. 근데 조별리그에서 붙은 그 경기가 역사적인 경기가 됐지. 맞아. 전술적으로 서로가 그렇지. 너무나 최고였죠. 축구 전문가들 팬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경기. 최고의 경기. 전술적으로 최고의 맞아. 경기. 준이 형도 그 경기를 맨날 얘기하시죠. 맨날 자기가 맞아. 최고의 경기였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콘테 대단한 감독이에요. 본인 사실 토트넘도 작년에 와가지고 너무 잘했고 올해도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돼, 결과가. 지금까지는 4승 2무라 좋긴 해요. 콘테 그리고 오직 우승을 위해서만 사는 그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보면 리그가 오히려 더 맞아. 맞아. 단기 토너먼트보다. 레이스 스타일이야. 콘테 아마 우승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자기가 그러갈 것 같아요. 맞아. 딱 그런 사람.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콘테 감독 얘기할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나가자. 아닌 것 같다 하면 지가 먼저 나가버린다. 게임들이랑 보드 게임 할 때 있잖아요. 보드 게임 하다가 그런 친구 한 명 꼭 있잖아요.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그냥. 막 판 없고 가는 애들. 딱 그 콘테 그런 감독 느낌. 사람이에요. 콘테가 되게 남자다운 것 같은데 이게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유아틱해. 그래. 그래가지고 승부에 엄청 과한 스타일. 과한 스타일. 선수 시절도 그랬어. 선수 때 맞아요. 그 머리 심기 전에 맞아. 그러니까 완전 우리 뭐 게임하듯이 축구 게임을 하다가 피파 위닝 이런 거 할 때 질 것 같으면 에이 이러고 가는 맞아. 그런 느낌이야 좀. 본인이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구단주들은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선수 좀 잘 사주는 편인 거 같아요. 안 그러면 바로 인터뷰에서 얘기하니까 맞아. 내가 안 사준다. 맞아. 누구누구 데려와야 되는데 안 사준다고. 그리고 약간 울보 스타일이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진진 많이 거리죠. 근데 그것도 일부러 많이 활용하죠. 그걸 좀 써먹는다. 선수들을 약간 뭉치게 하려고 항상 우리 뭐 억울하다 뭐 자꾸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콘테 감독 보면 그 팀이 잘 돌아갈 때는 약간 팀의 밖에 적을 좀 만들어서 무리뉴처럼 적을 만들어서 안에 내부 그래서 결속 다지고 확실히 있어요. 구단하고 싸울 때는 수뇌부하고 싸울 때는 경기 끝나고 나서 온갖 페인은 선수를 안 사줘서 맞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하도 선수로의 경력이 길고 또 챔스도 우승했고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인터컨티넨탈 컵 다 우승하게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선수 편이고 무조건. 그래서 선수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딱 보니까 요즘 딱 분위기 좋게 만들고. 네, 이건 맞는 것 같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재력적으로 잘 준비시켜놓고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 너무 잘하고 전술적으로도 사실 괜찮은 감독이죠. 작년에 오자마자 저는 사실 토트넘 경기도 많이 보니까 갑자기 콘테 오니까 케인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케인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손흥민 골 많이 나와줬고 엄청 많이 맞아. 넣고 케인 스스로 달라진 거지. 그 콘테가 바꾼 게 아니야. 안 그러면 욕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누구가 드디어 나갔구나 이러고. 열심히 해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알베 형은 그러면 고향이 토리노예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근데 베네치아. 베네치아도 클럽이 있잖아요. 베네치아 되게 좋아. 그 베네치아 유니폼도 작년 재작년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놨지. 네. 근데 고 베네치아가 있음에도 유벤투스의 팬이 된 어떤 그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연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 아빠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쭉. 어릴 때부터 축구했을 때 어차피 우리 집에 여기저기 이렇게 유벤투스 선수 포스터 붙여 있고. 누구 붙어 있었어요? 유르겐 클러. 이탈리아는 수비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게 다르지만. 있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어떤 나라에서 네.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가 수비 쪽에서 계속 나오면
어린 선수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잖아. 그걸 대상으로 삼고 내 우상. 성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좋은 골키퍼 많이 난다고. 근데 그쪽은 골키퍼가 스타니까. 스타인 거야. 칸, 그러니까 뭐 노이어. 우리 막 어렸을 때 축구할 때는 결국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다 못하니까 야 키 큰데? 야 골키퍼 봐. 그래,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골키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나는 골키퍼가 하고 싶어서 맞아, 축구를 맞아. 시작했어. 그렇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골키퍼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 근데 이탈리아도 그거는 예전에 이탈리아 골키퍼. 아, 그치. 젠가부터 해갖고 응. 엄청난 골키퍼들이 그치. 계속 뭐 부폰까지 이어지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유로 2000 때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야. 톨도. 네덜란드하고 이탈리아. 와, 톨도 미쳤어 그때. 톨도가 미친 듯이 막는 거야. 당황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톨도라는 애가 누군지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얘가 서브야. 이탈리아 대표팀에는 부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넘버원인데 부상을 당해서 못 나왔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얘가 넘버2면 넘버1 걔는 얼마나 잘한다는 얘기야. 항상 유행도 사실 골키퍼들 쫙 줬어요. 넘버 1, 1, 2, 3 다 넘더라고요. 지금 도나루마도. 도나루마. 이탈리아도 참 전통적으로 키퍼가 강해. 강했죠. 계속 강했지. 그리고 뭐 쉐즈니 부상이라 지금 나오는 페린도 베린도 좀. 잘하니까. 페린도 어제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벤투스 팬들의 지금 화두는 사실 알레그리 감독. 한국에 있는 유벤투스 팬들은 알레그리 감독은 전술적으로 떨어지는 감독. 싫어죠. 중원 삭제. 그래서 포메이션이 뭐냐? 4-0-6. 중앙이 빵 뚫렸다. 그러면 알베 형도 약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편인가? 아니면 좀 다 그렇게 볼 순 없다. 저는 알레그리 감독을 똑똑한 사람이랑 똑똑한 사람이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 알레그리 사실 머리 잘 쓰는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의 경력도 있지만 네. 약간 머리 잘 쓰고 하니까 사실 머리 좋은 감독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 관리도 잘하고 매니지먼트 잘하고. 근데 약간 게 좀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5년 연속 우승을 했을 때 이미 만들어진 팀을 그냥 쭉 물려받았으니까. 물려받았으니까 그럴 때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 아예 처음부터 빌드업 해야 되니까 알레그리는 본인의 스타일이 사실 간섭 아닌 게 최소화하는 스타일이라 원래 알레그리 맨날 말을 하는 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 이런 전술 안 썼다. 누가 넣었어? 알레그리 맨날 말하는 게 축구는 간단한 거다. 이탈리아말로 il calcio è una cosa semplice. 축구는 간단해. 간단하다. 축구는 간단해. 뭐 전술 쓸데없어. 그냥 선수들 나가서 튀고 얘네들이 튀는 거고 나는 잘 관리해주면 된다. 관리만 잘하고. 약간 그런 과의 감독이구나. 이런 매니저형. 네, 이런 철학이니까 사실 갈리그리 그런 거 확실히 있고 그리고 갈리그리의 철학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한 경기 이기려면 그냥 막 가서 공격하고 경기 이기면 되는데 우리는 근데 리그를 봐야 되니까 경기 90분 동안 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팀 경기 매니지먼트 너무 중요하다. 항상 90분 동안 뛸 필요가 없고 5분, 10분 동안 열심히 하고 골 넣고 그 다음에 그냥 관리만 하면 된다. 그래야 시즌 우승할 수 있다. 그렇지. 리그를 전체로 본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팔레티 감독 반대니까 스팔레티 시작이 너무 좋은데 3월이 되면 맞아. 인테르 때도 그랬어. 근데 이런 철학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팬 입장에서 지루하잖아. 지루하죠. 좀 지루하죠. 너무 보는 지루해요. 거. 그 알레그리 일기 때 내가 유베 때 세리아 경기를 처음으로 들어간 거야. 유벤투스 경기. 중계. 상대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15분쯤에 유벤투스가 선제골을 넣었어. 그때부터 잤어? 아니 그 순간부터 아니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건 거야. 이거 완전히 유베 분위기고 유베가 선제골을 넣었어. 여기서 조금만 몰아붙이면 전반전 2대0, 3대0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볼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끝났어. 유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 진짜 U자형으로 돌려. 그러니까 상대도 그냥 뛰어다니다가 지쳐. 그 공격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험할 필요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전체 마지막 결과까지를 쭉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장기 리그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지만은 경기 중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왜 선수들이 90분 내내 풀타임으로 막 미친 듯이 뛸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알레그리 감독이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잘 풀릴 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로마 경기 있었는데 딱 보면 전반전 유벤투스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세네 골 넣을 수 맞아. 있는 그때 끝내버렸어야 정도인데 돼. 근데 그거 관리하다 보니까 결론 실수 하나 나오고 이겼잖아요. 좀 억울하게.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경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팬들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 유벤투스 문제 원래는 뭐냐면 골 넣을 사람이 없어요. 라우비치 외에는 골 넣을 사람이 없어요. 코스티치, 디마리아, 키에사 다 어시스트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팀들은 골 넣을 사람이 최소 3명 3명 있는데 최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좀 봐야 된다. 적응할 선수 너무 많아요. 파레데스 적응해야 되고 이제 봐야 되고 이제 뭐 디마리아, 포그바 돌아와야 되고 미레티도 키에사 어리고 돌아와야 되고 미레티 어리고 포그바는 복귀가 언제쯤을 지금요? 연말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월이라고 1월. 그럼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구나. 수를 내가지고 키에사 또 1월에 돌아와. 키에사도 멋진 고생 많아. 친구구만. 와, 포그바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너무 힙합 가수죠.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해주는 감독들이 있고, 근데 1위 1비에 막 신나서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못 내는 감독들이 있고, 근데 결과를 내는 알레그리는 사실 그거를 예전에 보여줬었던 감독이니까 맞아. 아마 알베 형도 좀 길게 일단은 봐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사실 가지고 있는 팀이 엄청 훌륭한 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콘테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형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콘테의 시즌은 길게 봐야 된다. 쭉 풀어봐야지. 근데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한 시즌 아니에요? 거의 매 시즌이? 또 실패죠. 이탈리아 유벤투스는 무조건 우승이야. 무조건 우승. 항상 해야지. 그거는 거의 뭐 이탈리아 팬의 거의 한 65% 70%나 팬이 유벤투스 보토는 국민팀이라 그거는 무조건 우승해야 돼. 우승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말고는 뭐 아니다. 뭐 일본 야구로 치면 이유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팀이란 말이지. 일본 야구로 치면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팀. 그러니까 우승부터 그냥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야. 유벤투스는. 거기는 토리노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전국 팬이. 토리노의 시 사람들은 또 토리노를 좀 좋아하고. 토리노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탈리아 전국 팬이. 토리노는 이날에 했죠. 스쿠데토 7번 우승했고 명문이니까. 명문이었는데 사고가 있는 바람에.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쭉 오랫동안 축구를 좋아하고 선수로 뛰다가 한국에 와서는 새벽에 축구를 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애기 낳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탈리아 시간으로 그러면 지금 세리아는 저녁 시간대 하는 거죠? 몇 시 정도에 하는 건가요? 우리는 12시 경기 안에 있고 낮 12시. 그러면 그거 보통 여기 12시, 8시에 볼 수가 있고 12시, 12시 반 그리고 3시 경기 안에 있고 오후 3시 그러면 이제 여기 밤에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근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경기는 밤 8시 반이나 9시 여름에는 9시 우리로는 완전 새벽 시간이죠. 와 근데 그 경기 보기 좀 형 빡세죠? 빡세죠. 근데 이제 현지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대를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중요 경기를 현지 팬과 그렇죠. 우리 아무래도 중계권으로 돈 어디서 버지 봐야 되는데 세리에는 유럽과 미국이니까 남미, 남미에 일본 세리아 인기 많죠. 일본도 많이 보는 인기 많지.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대 별로 안 좋고 EPL은 좀 바뀌고 있잖아요. 정오에 있는 경기가 한 경기 있잖아요. 그게 중국 팬, 일본 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아니 PL도 쟤네 시간으로는 거의 점심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기 좋은 시간대 일부러 동남아 공략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한 경기씩을 하는데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지금 이거 점심 먹고 잘 시간인데 그렇죠. 지금 축구를 보라니. 시에스타 그런 거 하고. 맞아. 저는 이탈리아 축구가 최근에 자본의 흐름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제외 거기는 항상 돈이 많이 도는 데니까 빼면 세리아가 침체됐던 타이밍을 벗어나서 이제 외부적인 돈이 들어가는 데가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라리가에는 말라가키스 있고 소시오 체제니까 돈이 못 들어가고 분데스리가는 체제가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탈리아 보면 미국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로마 미국 자본이고 이번에 AC 밀란도 미국 자본.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 이탈리아 빨리 판매하기가 좋잖아요. 상품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차피 이제 축구도 판매해야 되지만 뭐 피오렌티나면 피오렌티나 또 콤미소 구단주 미국인이잖아요. 맞아요. 피렌체라는 도시 있으니까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티셔츠도 사가고 뭐 그런 거 알 얘기 많잖아요. 방송에서도.
이런 상품 때문에 판매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EPL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게 아무래도 일단 영어 쓰잖아. 맞아, 그건 되게 큰 것 같아. 영어 쓰고 그리고 언어 문제. 경기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TV로 보면 굉장히 예뻐 보이고 또 중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나 이런 앵글, 이런 촬영 너무 좀 더 잘하니까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세리아도 저번에 다쳤는데 아니 이거 묶는 거싹 훑고 지나가고 돌대 경기장도 많이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경기장은 이탈리아가 좀 낙후된 경기장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옛날 경기.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문에 그때 그거잖아요. 주세페 메아차로 이름 새로 짓고 산시로를 거기 이렇게 증축하고 나머지 구장들 그때 새로 증개축한 구장들이 거의 대다수야. 90년. 근데 그 이후로 안 바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관이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시청이나 뭐 이런 데가 소유를 하고 있어서 유베 정도만 본인들 소유 이런 거. 유베만 새로 졌으니까. 유베 새로 졌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관이 소유라 서울시 관리공단 뭐 이런 것처럼. 참 이탈리아도 그거 풀려면 그거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경기장들이 있어요. 아름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제노아 경기장, 제노아. 피렌체 경기장, 그건 문화 부족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이거는 건들지 마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콘티소 피렌체 가가지고 내가 알테미오 프랑키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장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화 안 된다. 관광 부족에서 그냥 막아버렸어. 이거 뭐 역사적인 예술적인 또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긴 한데 또 이탈리아는 그런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또 별개고. 그런 거에 강해. 지어놓으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역사와 전통과 예술이 대단한 유적이니까. 저 최근에 유벤투스 스타디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새로 만드니까 잘 보이고 화장실 깨끗하고 잘 돼 있고 안에 행사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도 너무 좋고 CCTV 다 있고 녹음기도 있어요. 인종차별주의 넣어내려면 다 녹음해가지고 다 바로 걸러내려고. 옛날에 사실 델레알피는 일단 종합경기장이어서 너무 멀었잖아요. 실제로 그 시내하고도 멀었지. 아니 레드베드가 골 넣고 관중들한테 가는데 한참을 뛰어가야 돼. 뛰어가고 막 트랙 뛰어가야 겨우 관중이야. 맞아. 근데 이제는 가까워졌으니까. 가까워졌고 이탈리아 사실은 원래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잘했던 게 뭐냐면 팀마다 이탈리아 대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맞아. 그때 그 칠공주라고 하죠. 파르마. 다 이제 파르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거기 있었고 단지라는 구단주 그리고 뭐 라치오 그라니어티라고 또 어마어마한 대기업 뭐 인터밀란 석유 모라티 다 벨루스코니 있으니까 우리 아니엘리 대기업들이 다 이제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엄청났죠. 80년대 초중반부터 들어온 거야. 인수하고. 맞아. 그래서 90년대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도 이제 월드컵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벨루스코니 뭐 그때 다 들어와서 인수를 한 거야. 기존 팀들을 그 자본가들이 인수를 하고 이제 축구 대기업들은 축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러면 비난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빠지자. 나라 쪽에서 감사 잡고 하고 그러니까 유벤투스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안 빠지겠다. 안 할래. 그래서 기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받을 거면 안 할란다 이렇게 그러다 빠지고. 보니까 이 사리에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힘들었다가 요즘 보면 저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게 알베 형이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탈리아 쪽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능성은 이탈리아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수도 있다. 뭐 일종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레이저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맨유를 좀 팔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서 파는 거야 주식으로. 그렇지. 지금이 한 어깨쯤 한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그러잖아. 주식에서. 어깨에서 혹시 판 그 종목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형은 허리에서 사서 발바닥에 팔어. 야 됐고 너 미국 주식 얘기하면 너 죽는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 글레이저 이 친구도 돈 엄청 밝은 친구 아니야 계산. 이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지금 잉글랜드 쪽의 투자도 거품이 분명 섞여 있잖아. 거품이 있겠지, 뭐 당연히. 경제 인플레이션 있고 거품 있고 그러면 꺼지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은 98년 기준에 5억 8천만 파운드에서 지금 올해 60억 파운드야. 매출은 엄청 10배 12배. 10배 이상 늘었어.
엄청 늘었지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그 중계권도 지금 말도 안 되게 비싸요. NBC 미국의 NBC가 엄청 비싸게 사고 다른 데는 장난 아니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근데 가격이야 지금 정말. 하기는 너무 거품이 세잖아 프리미어리그. 그쵸. 근데 이게 거품이 이제 깨지는 타이밍을 내 생각에 글레이저가 지금 슬쩍 내놓으려고 그러잖아 하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엑시 타이밍이다라고 요거 생각해야지. 한 그렇죠. 빠르면 한 3년, 길면 한 6년 또는 7, 8년 안에 거품 꺼질 거다. 많이 빠지게. 이게 그러니까 어. 그게 꺼지는 타이밍 보고 지금 어깨 팔고 내놓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쪽이 미국에서 투자하는 쪽 보면 밀란도 지금 미국 금융권이 맞아요. 들어갔지. 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해치펀드도 들어왔고. 얘네들이 이렇게 보는 계산은 저거 이제는 밀란이 지금 돈 어떻게 좀 보면 된다. 저평가된 그렇지. 가치주. 저평가 우량주. 조고 이제 조기다 투자하면 이제 거긴 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의 약간 느낌이 있어. 이탈리아 쪽이 그런 주식이죠. 게 많은 것 근데 같아요. 문제는 이탈리아가 그걸 풀어야 돼. 왜? 이탈리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그 80년대 초중반부터 기업가들이 소유하다 보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워낙 알다시피 관이랑 기업하고 그 서로 간의 감사, 감시 이게 상당히 강하고 유착관계 정경 유착 흔히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정권에 따라서 막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 그런 것도 우리나라랑 맞아, 비슷해.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이탈리아 더 엉망이. 이거를 얘기하다 시설 말았는데 시설 이런 걸 풀고 그다음에 중개권 시장 결국 확대해서 그게 이걸 돈이니까. 키우려면은 아시아 시장부터 일본 시장 얘네들 위해서 시간대도 잉글랜드처럼 탄력적으로 받고 잉글랜드는 사실 강제적으로 바뀌거든. 맞아요. 야, 니네 다 일찍해. 미국 머독이 들어가. 맞아. 호주 언론재벌 머독이 들어가서 스카이가 강제로 그냥 바꿔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고 따라가다가 이런 거거든. 이탈리아는 스스로 그걸 구조를 바꾸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않더라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레알하고 바르셀로나가 경쟁하는 구도에 뭐 이제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가 이런 클럽이 들어왔지만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그리고 이거는 스페인 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말라가처럼 투자한다더니만 망했잖아. 사고 그냥 말라갔지. 먹튀. 날라간 게 아니라 말라갔죠. 진짜. 이게 이제 목이 말라갔어. 뭐 투자를 받은 쪽도 그렇고 투자를 할 쪽도 그렇고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버블이야. 지금 버블이고 돈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 이번에 각 구단들이 쓴 돈 보세요. 제가 보기엔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는 돈을 많이 보니까 많이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오버페이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10,000원 주고 살 걸 5만 원씩 주고 사. 제일 무서운 거는 소유주들이 점점 금융권, 헤지펀드, 금융권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 얘네들은 피도 얼마나 눈물도 없어. 무섭냐면 그만큼 못 벌기 시작하지. 바로 칼같이 자르고 나가잖아요. 칼같이 자르고 칼같이 선수들 다 팔고 정리 들어가.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돈의 논리로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거품 꺼지고 프리미어리그 거품 꺼지기 시작해서 뭐 하면 순식간에 한 4,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가 또 확 꺼질 수가 그래.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지금 되게 어렵지? 근데 사실 위기를 잘 극복하거나 하면 이런 소시오 체제가 사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죠. 맞을 수도 있어. 안정적이야. 맞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의 최악의 모습은 구단주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소시오 체제인데. 그 바르셀로나가 회장 말고. 바르셀로나가 진짜 막 파탄 나는 분위기가 되면 야 시장에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지. 누가 그거를 이제 돈을 왕창 주고 그걸 사갈 가능성이 있으니 최악의 모습은 구단주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 각 구단들이 쓰는 돈이라든가 선수에 대한 이적료 책정이라든가 그리고 중개권료 올리는 것도 마냥 높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진짜 우리나라도 엄청 높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OTT도 그렇고 그죠. 선점하려고 과도기거든. 그치. 싸움. 여기서는 사실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요게 이제 딱 정리가 되고 하면 내 생각에 이제 이 거품이 근데 조금씩 자연스럽게 꺼지는 게 사실은 프리미어 입장에서는 좋아. 좋죠. 그게 좋죠. 그러면 본인들도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2000년대 초반에 세리아가 엄청나게 부흥했었어요. 대단했죠. 그때 막 라치오가 주식 상장하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 맞아. 내 기억이 맞죠. 근데 초반까지 잔치를 했지. 네. 라치오 좋은 선수를 얼마나 많아. 메론 맨디타 사오는 거 봐. 그거를 발렌시아에서. 그게 말도 안 돼. 맨디 70주 팬들이 네, 얘기하는 그 맞아. 시기에. 근데 그 거품이
빠지는 거는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었어요. 한순간이었어요. 깜빡하면 꺼져. 네.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잘하는 건 돈을 벌 만한 곳을 되게 빠르게 선점한다라는 어떤 그 영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축구 팬들이 가장 수적으로 많고 돈이 도는 곳이 제 느낌엔 동남아 쪽이거든요. 근데 동남아를 잉글랜드가 먹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먹고 있지. 이거를 태국, 만약에 이탈리아가 싱가포르. 조금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동남아에 잘하는 선수를 데려간다거나, 그거는 저는 차후 10년, 20년을 봤을 때 돈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이런데 적극적인 데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아주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는 데는 항상 잉글랜드만 그래왔어. 근데 이제 다른 리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왜냐하면 결국에 돈이 없으면 이제는 축구가 망해. 맞아. 근데 라리가는 사실 양각이 너무 세고, 분데스리가는 그냥 본인들 안에서 약간 놀려고 그러는 그 느낌이 있고, 제도적으로. 이탈리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뭐 제가 이탈리아 축구에 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지만 저희도 축구판 돌아가는 걸 알아요. 돈을 벌잖아요. 보면 잉글랜드는 그런 걸 잘하는데 맞아요. 나머지는 안 되고, 이탈리아가 요즘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까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K리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비슷해. 이탈리아랑 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비슷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야 돼. 아직까지 네. 너무 빨리 못 움직이고, 사실 나도 이제 한국에 살면서 약간 아쉬운 게 그거죠. 이제 오면 이렇게 보면 맨유 오고 네, 오잖아요. 되게 많은 팀들이 여기 와서 토트넘. 마케팅도 하고 돈 쓰고 하는데 이탈리아 팀들이 그거 못 하고 있어. 옛날에는 사실 유베, 밀란이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90년대에는 이탈리아 팀들이 왔는데. 왔었는데 조지아도 다시 골 넣고. 사실 적극적으로 뭐 동남아시아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조금 관심 있는 게 중국 시장인데. 중국. 근데 이미 중국은 살아봤으니까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축구 이탈리아 팀 엄청 좋아요. 네. 거기도 팬도 되게 많고. 그치. 유벤투스는 저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호날두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맞아. 솔직히 그때 이미지가 좀 사실 안 좋아졌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상황을, 그러니까 나쁜 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호날두가 사실 좀 너무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이상했어. 좀 너무 이상한 짓 했어. 여기서 짧게 얘기하자면 간단하게만. 아마 현님도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그때 난 너무 아쉬웠어요. MC 보고 있었고, 맞아요. 심지어 유벤투스 팀의 코디네이터랑 계속 연락하고 맞아. 주고받고 하고 있었는데, 실시간 로봇삽으로 중간 그 대행사. 대행사가 좀 잘못해서 많이 잘못했어. 유벤투스 팬이라 실드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데리고 온 스폰서들은 한 스폰서는 자동차 회사였고 한 스폰서는 의료 브랜드. 근데 유벤투스 메인 스폰서 아디다스랑 GP인데 그렇죠.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고 유벤투스 그냥. 오자마자 행사 스폰서 어떻게 우리랑 겹치는데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커버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 시간이나 이 준비되는 게 하나도 준비없어요. 등등등 여러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내부적인 그 담당자분들이 얘기했으면 좋긴 한데, 이거를 저희 그 담당 변호사 해주시는 분이 손수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 나온 걸 했는데, 그때도 저 얘기했던 게 유벤투스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한 거는 그 대행사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벌려놨어. 택도 없는 짓을 했어 사실. 엉망이었어. 말도 안 되게 한 거니까. 이건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손수 변호사 얘기한 걸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그 회사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걸려놨어. 솔직히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담당자라 얘기하니까, 유벤투스 그때 중국에 있다가 싱가포르 왔다가 한국에 왔어. 그럼 나도 한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또 이제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나도 좀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자꾸 여기 왜 그러는 거지? 유벤투스 왔는데 준비 아예 안 맞아. 했어. 아예. 그러니까 문제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아쉬웠고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번 어쨌든 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김민재 선수 덕택에 세리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바뀌었어요. 이탈리아 경기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 다시.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유벤투스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 세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세리아 좀 볼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누가 리그 우승을 가장 많이 했지? 그럼 유베. 그럼 유베 경기를 볼까? 유베 경기를 보면 한 골 넣고 돌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루한 리그구나 이렇게 생각을. 왜냐면 리딩 클럽이 볼을 돌리고 있고 답답하니까 거기다 아까 전에 뭐
호날두 노쇼 이미지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 리그에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근데 김민재가 활약을 하면서 나폴리 경기는 또 다르거든. 나폴리 재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텔이 지고 그러면 이제 찬우 형 열받는 거 보고는 재밌거든요. 아 재밌지. 이번에 밀라노 도미노 완벽했어. 그래. 이게 알베 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예. 밀란 더비 하이라이트 10번 봤어. 원래 네. 어떤 팀 좋아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팀 이기는 거보다 내가 응원하는 팀 라이벌 팀이 지는 게 더 좋아. 최고야. 자, 알베 형이랑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저는 축구 얘기할 때 그 현지에 가서 축구를 봤을 때 재미 같은 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외 축구를 봤지만 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뭐 보면 되지. 근데 비축회 때문에 알베 형이랑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인 패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생각이 되게 편협할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형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내가 시선을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비축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포맷이 좀 딱딱하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예. 뭐 다 사실 예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될지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어떻게 맞게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연말쯤에 저희 또 송년회 겸 겸사겸사 그때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베 형한테 형 저희 다른 데보다 출연료 잘 챙겨드린다 얘기했는데 안 받겠다고 계속. 누가? 알베 형이. 왜? 저는 출연료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매니저 형님 네. 대신에 이제 얘기했어. 매니저나 얘기했어. 대신에 알베 형이 채널 저 놀러 와달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제 일정 비우고 꼭 가겠습니다. 네. 형님은 출연 드리니까. 나는 줄 거야? 그럼요. 대한민국 나는 최고. 출연료 주고 너도 놀러 와. 원투펀치 알려주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저기 하면 또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재밌잖아. 언제든지 네. 너무 영화인. 종윤이 나는 너무 피곤해해서 좀이라도 좀 쉬게 하고 싶어. 진짜. 근데 불러주세요. 잠깐. 괜찮습니다. 또영주 TV 와서 자. 또영주 TV는 저희가 인수합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내가 얼마냐 너네? 얼마야? 글쎄요. 지금 이렇게 붙으면 좀 높일 생각이에요. 5만 원으로? 알았어, 내가 살게.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 건배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